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부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만큼 내 것이냐가 문제라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얼만큼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점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위임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 낭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고, 또 어떻게 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뒷부분이고요. 일단은 업무 위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가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 와닿진 않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에요. 남편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의 질이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아마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이야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를 위임하는 것,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원칙이 뭐냐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한 개인이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생활 속의 역할이 있고요. 업무 속의 역할이 있다고 해요. 생활 속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사회적인 역할이겠죠. 뭐 아들, 딸, 친구, 애인 등의 이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 역할. 예를 들어 딸이다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딸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엄마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교육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본인의 역할을 잘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생활 속의 역할보다 더 이제 일적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업무 속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업무 속의 역할은 사실은 좀 참고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해야 할 일, 대리가 해야 할 일, 차장이 해야 할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알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제가 상사예요. 상사인데 상사가 할 일은 밑에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분담하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밑에 사람의 일을 침범을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좀 원칙과 상관없이 감정을 휘둘러서 일을 한다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함께 휘말리고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혼자만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일을 잘 분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업무 위임하는데도 성공적인 방법이 있대요. 적임자를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업무 진도를 체크를 하면서 적당하게 격려와 지원을 하고 최종적인 평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절대적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엄마 혼자 너무 힘들거든요. 적당히 아빠가 할 일, 첫째가 할 일, 둘째가 할 일을 잘 분담해주고 그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적절하게 체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 일을 했나 안 했나 확실히 살펴보는 것도 엄마로서 성공적인 업무 위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일의 목적과 기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목적과 기한을 확실하게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나와 아랫사람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좀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업무 위임 시기에는 적절하게 손을 딱 떼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보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위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업무를 확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라고 하네요.
네, 직장인 분들은 많이 공감이 가실 것 같고요. 이것을 각자 뭐 가정이든 각자의 자기 사회 속에서 나름 적용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낭비하는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딱 지금 앉아 있는 책상 주변을 보세요. 어수선하신가요? 네. 계속 나도 모르게 정신이 계속 분산되죠. 근데 깔끔한 곳에 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정리하시라고 하고요. 업무는 최대한 간소화, 줄이고 줄여서 아주 미니멀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또 우리가 그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미루는 습관이잖아요. 아,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다음 내년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미루는 습관을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미룬대요. 게으름 때문에 미루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난 이거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미루거나, 또 비슷한 얘기인데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혹은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미루거나, 뭐 의지박약과 결정 장애 때문에 미루거나, 어쨌든 미뤄요. 근데 이 미루는 것은 결정적으로 좋지 않아요. 네. 미루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즉각 실행. 네. 무조건 즉각 실행. 즉각 실행.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한다. 미루고 싶다면 커다란 업무를 좀 작게 쪼개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좀 작게 쪼개 보든가, 아니면 그냥 즉각 실행해서 불편한 업무를 마주하거나, 혹은 장점과 단점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훌륭한 관리자,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의 능력이 한정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잘 빌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자기 혼자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과 일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좀 처리하라고 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시간 낭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CEO예요. 대표인데, 마요라는 사람한테 친구로 잭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잭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마요한테 한참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 어쩌고저쩌고 전혀 관심 없는 뭐 자기 부인 얘기, 뭐 자기 회사 얘기 막 쏟아내요. 근데 이 마요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좀 듣고 있다가 이제 너무 심하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대답을 안 했대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잭이 어느 순간 막 말을 하다가 좀 민망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요라는 CEO가 아니야, 괜찮아. 아,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놓쳤네. 미안해. 뭐라 그랬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잭이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잖아요. 남의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뺏는 경우가 있죠. 막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이 간혹 그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이제 말이 많거나 요지를 못 잡거나 본론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상담 시간을 좀 정해 놓는다거나, 혹은 그 사람과 주제에서 어느 정도 마음에서 이제 좀 거리를 둔다거나, 네. 뭐 혹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다가 상대방을 좀 언짢게 했다,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도 네, 아끼는 방법이다.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에리스톤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이제 피아노를 몇 시간씩 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너 하루에 몇 시간 치니? 라고 해서 아, 저 3시간 정도 치는데요. 언제 치니? 아, 언제 쳐요. 그때만 치니? 아, 네. 그러면 그때 외에 너의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봐 라고 이야기를 조언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누구 기다리는 시간, 또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것, 그리고 또 출근 시간, 업무 틈틈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시인으로서도 소설가로서도 피아니스트로서도 다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경우 사회 여러 뭐랄까 모임 속에서 회의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시간을 대부분 좀 너무 시간이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도 사실은 좀 여러 모임이 있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어떤 회의를 할 거다라고 준비를 하게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 때 역할을 선정해서 진행자의 역할, 뭐 토론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 결론을 누군가가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실행했는가 안 했는가,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의 시간을 아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기왕이면 앉아서 편안한 장소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하래요. 네,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힘드니까. 또 다른 시간에 통제를 한다거나 혹은 시간을 좀 퇴근 시간대로 회의 시간을 잡으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생활에서도 시간 정리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좀 유용한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일주일에 마트를 한 3번 간다라고 하면 마트 가는 날을 하루로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왕 외출할 거면 마트 갔다가 세탁소 갔다가 우체국 간다.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서 하루 한 번 외출 때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일을 계획하라고 하고요. 또 시간 잡아먹는 2가지 매체. 하나는 인터넷, 스마트폰, 또 하나는 텔레비전. 이 2가지를 최소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시간을 정하라. 혹은 아예 눈에 띄지 않게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은 무조건 인터넷으로 해라. 그리고 물품 구매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뭐 예를 들어 집안일이 너무 많다? 식세기, 청소기 이렇게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외주업체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외주업체에 맡겼을 때 좋은 점은 나의 귀한 시간이 돈이잖아요. 나의 시간을 아끼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게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더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 쟁여놓는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건을 계속 사고 또 버리지 않고 계속 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버리고 구매를 해라. 그리고 또 선물하고 버려라. 일정 기간을 두고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자제하는 것,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래요. 그래서 업무 장소, 휴식 장소를 따로 하는 것. 네, 뭐 책을 읽는 장소와 잠을 자는 것을 따로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고 물 적게 마시고 물 많이 마시고 커피 적게 마시고 또 찬물에 눈 헹구기 해보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들 먹어보고 맑은 공기 쐬고 동료랑 한 5분 10분 수다 떨고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운동과 기분 전환을 통해서 또 스스로 격려하는 어떤 자기만의 의식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다. 나는 정말 편안하다. 이런 자기 암시를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하고요. 우리 신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열량은 자제하고 필수 영양소는 섭취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자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링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링컨은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고 분노 감정이 나올 때 그 상대에 대한 편지를 썼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받았을 때 쓴 편지, 첫 번째 쓴 편지는 태워버렸대요. 2번째 쓴 편지를 전달했다고 해요. 좀 감정이 자제가 된 다음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 혹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분을 조절하려면 여행이나 수다나 운동을 통해서 감정을 좀 바꿀 수 있고 이 감정이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생각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고 또 감정을 정말 해소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진짜 안전한 장소에서 감정을 털어낸다거나 소리치고 울거나 뭐 해서 털어낸다거나 혹은 너무 논쟁을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대외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가 맞다라는 관점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대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내가 이 사람이랑 논쟁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불필요한 에너지구나라고 애초에 차단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하는 것을 좀 늦춰라. 혹은 내가 너무 분노가 심할 때는 좀 자리를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나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대화의 기회를 갖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감정을 살피고 또 경청하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너는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휴식은 도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한마디만 남기고 끝낼게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참 찔리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늘 모자란다고 하면서 늘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계셨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니까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들 오늘 하루하루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